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영화 디바제시카입니다. 한 여인이 지하 와인 저장고로 내려옵니다. 그녀는 어떤 걸 마실지 한 병 한 병 와인을 확인하는데요. 순간 어쩐지 등 뒤가 서늘해졌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지만 이곳엔 아무도 없습니다. 으스스해진 몸을 비비면서 재빨리 거실로 올라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애나. 오늘은 남편 말콤과 단둘이서 집에서 조촐한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시장님으로부터 상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말콤은 아동 심리학 박사로 부모들도 감당하지 못했던 심각한 수준의 불안정한 심리를 가진 아이들을 치료해왔고 상담해왔습니다. 덕분에 많은 가족들이 행복을 되찾았어요. 말콤은 큰 사명감을 가지고 일에 여태까지 임해왔기 때문에 사실 아내는 늘 이순이 뒷전에 머물렀지만 애나는 서운함보다는 남편의 일에 대한 열정을 누구보다 이해했고 지지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두 사람은 방으로 들어갑니다. 살짝 취기가 오른 부부가 배시시 웃으면서 겉옷을 하나씩 벗는데 이때 아내가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환하게 열려진 창문 밑에 바닥에 떨어진 전화기 그리고 말콤의 서류 가방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깨진 유리 파편이 흩어져 있었는데요. 누군가 창문을 깨고 집 안으로 들어온 흔적입니다. 이때 등 뒤로 지나가는 그림자가 보였어요. 일단 말콤은 아내를 구석에 있게 한 후에 그림자가 비친 화장실 쪽으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아내는 속옷만 입은 채 잔뜩 몸을 웅크리고 있는 어쩐지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 성인 남성이 있습니다. 말콤은 침착하게 얘기를 했어요. 가택 침입은 범죄입니다. 그러자 이 남성이 말콤을 노려보면서 말합니다. 당신이 아는 게 뭐가 있어? 남성은 여전히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요. 그러다 갑자기 화장실 문 앞쪽으로 대뜸 다가오는데요. 그는 흐느낍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혼자 있을 때 왜 무서운지 알아? 난 잘 안다고. 옆에 있던 아내 애나가 침착하게 묻습니다. 도대체 뭘 원하시는 거예요? 남성이 말콤을 보면서 날카롭게 되묻습니다. 난 몰라요? 어떻게 자기 환자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콤은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아, 그는 10년 전 그가 맡았던 환자 빈센트 그레이. 부모님의 이혼 후에 심리불안 증상이 심해져서 그를 찾아왔었는데 빈센트가 말합니다. 내가 부모님 이혼으로 인한 불안 증세라고요? 그의 언성이 높아집니다. 내가 저주에 걸린 거 까먹었나 보죠? 당신은 실패했어! 날 실패했다고! 일단 말콤은 흥분한 그를 진정시키면서 도움이 안 됐다면 자신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말하지만 뒤돌아선 빈센트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습니다. 총성이 울렸고 말콤이 복부 아래쪽을 맞습니다. 곧이어 빈센트 또한 자신의 머리에 총구를 겨눴고요. 애나는 비명을 지르며 남편에게 다가갑니다. 그렇게 충격적인 사건이 있는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말콤은 벤치에 앉아 빈센트의 과거 진료 기록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이때 맞은편 건물에서 나오는 한 남자아이. 서류에 적힌 그 아이의 이름을 보니까 이름은 콜 시어. 이제 갓 9살이 된 아이인데 얼마 전 부모가 이혼을 했고 이후에 심리불안증을 겪고 있고 또래와 어울리지 못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콜은 문을 나오자마자 어른 안경을 쓰고는 어디론가 바삐 걸어갑니다. 어디 가지? 말콤은 조심스럽게 콜의 뒤를 쫓아가는데요. 막 총총총총총 콜이 급히 간 곳은 한 성당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성당을? 콜은 성당 의자 사이에 숨은 듯이 앉아서 장난감 병정들을 만지면서 막 속삭이고 있어요. 말콤이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가서 자신을 소개했죠. 약속 시간에 늦어 미안하다면서
자연스럽게 앞쪽 의자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콜, 너 안경에 알이 없다? 이건 우리 아빠 거예요. 근데 아까 그 장난감 병정한테는 뭐라고 얘기한 거야? 데 프로폰디스 클라모 아테 도미네 라틴어예요. 이때 말콤은 콜의 옷소매 사이로 팔에 자해한 듯한 흔적을 발견합니다. 콜이 물어요. 당신 착한 의사인가요? 이런 갑작스런 질문에 예전에는 상도 받은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했는데 아이가 급히 가방을 챙기더니 나가면서 묻습니다. 우린 또 보는 건가요? 콜은 종종 걸음으로 성당을 빠져나갑니다. 말콤이 집에 돌아왔어요. 나왔어. 하지만 아내는 이미 곤히 잠들어 있습니다. 그는 지하실에 마련된 서재로 가서는 라틴어 사전을 꺼내서 아까 콜이 말한 그 단어들을 찾습니다. 데 프로폰디스 클라모 아테 도미네? 이 말의 뜻은 암흑 속에서 주를 향해 외치나이다. 아침이 되었고 콜의 엄마 린이 바쁘게 출근 준비를 하면서 아이의 아침 식사를 챙기고 있었어요. 콜도 마침 부엌에 나와서 식탁에 앉게 되는데 엄마는 이 아이의 넥타이에 무언가 묻어있는 걸 발견하곤 이런 걸 차고 가면 어떡해 하면서 넥타이를 풀러서 뒤를 돌아 부엌 바로 옆에 있는 세탁실에 그걸 던져두고는 건조기에서 새로운 넥타이를 꺼내서 다시 부엌으로 돌아오는데 이상합니다. 부엌에 있는 모든 서랍장이 열려 있어요. 콜은 두 손을 식탁에 올린 채 굳게 앉아 있었는데요. 놀란 엄마가 묻습니다. 뭐 찾고 있었니? 콜이 나지막하게 말합니다. 과자요. 정말 잠깐 다녀온 그 순간 아이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콜이 대뜸 묻습니다. 엄마,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죠. 엄마는 그런 게 아니라면서 콜을 달래주죠. 이때 도어벨이 울렸고 콜은 황급히 가방을 챙겨 나갑니다. 그런데 콜이 손을 올리고 있던 식탁 그 자리엔 아이가 땀을 흘렸는지 손자국이 남아 있었고 이내 공기 중에 지워집니다. 학교 친구 타미가 벨을 울린 거였어요. 엄마가 출근 때문에 함께 등교를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타미한테 같이 등교를 하라고 부탁을 했던 거죠. 창밖으로 다정히 걸어가는 두 아이를 보면서 엄마는 조금이나마 마음이 놓입니다. 타미는 콜에게 어깨 동무를 하면서 다정히 뛰어가는데 곧이어 집에서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 도착하니까 멈추게 되죠. 야, 내 연기 어땠어? 방금 생각해낸 거야. 잘하지 않았냐? 사실 두 아이는 전혀 친하지 않습니다. 타미는 아빠가 없고 성격이 소심한 콜을 좋아하지 않았고요. 콜 또한 타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수업 종이 울리고 아이들은 다 학교 안으로 우르르 뛰어들어갑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콜은 문 앞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채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열린 문을 쳐다보면서 영 내키지 않은 얼굴로 천천히 학교 안으로 들어가죠. 학교가 끝나고 콜이 집에 들어왔는데요. 말콤 박사와 엄마가 거실에 같이 앉아 있습니다. 엄마는 소파에서 일어나서 바로 콜을 마주하고는 오늘 하루 어땠냐고 막 소소한 대화를 나눕니다. 말콤은 두 사람의 대화를 인자한 미소로 듣고 있었죠. 엄마가 부엌으로 나가고 아이는 말콤을 바로 쏘아봅니다. 거실에 앉은 말콤은 앉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콜은 굳게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러자 말콤은 그래 말하기 싫으면 그럼 말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게임을 제안합니다. 이건 말콤이 콜 마음을 읽는 독심술인데요. 그의 말이 맞으면 의자 쪽으로 한 발짝 걸어오고 틀리면 문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의자에 닿으면 앉아야 하고 문까지 도달하면 나가도 되는. 콜은 게임에 응하겠다고 끄덕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야. 엄마가 이혼을 한 후에 심리치료를 받았지만 별 효과가 없었지? 그래서 너도 날 믿지 않는 거고.
콜은 한 발짝 앞으로 움직입니다. 다시 말콤 박사가 물어요. 엄마가 의사한테 비밀 같은 거 얘기했을까봐 두렵니? 콜이 다시 한 발짝 앞으로 다가옵니다. 얘기하기 싫은 비밀이 있구나. 콜이 또다시 한 발짝 앞으로. 말콤이 계속 묻습니다. 넌 학교에선 조용하고 별 문제를 안 부리는 아이지? 이때 콜은 뒤로 물러섭니다. 조용하던 아이가 이내 눈치를 보더니 입을 엽니다. 미술 시간이었어요. 아무거나 그리라길래 남자를 그렸어요. 드라이버가 목에 박힌 남자요. 다들 놀랐죠. 그래서 엄마도 불려갔어요. 이젠 그런 그림 안 그려요. 이젠 그냥 웃는 사람이나 강아지, 무지개 그런 걸 그려요. 아니면 엄마가 또 불려가니까요. 말콤이 뒤를 이어 무언가를 질문하려 했지만 이번엔 콜이 입을 엽니다. 제가 지금 무슨 생각하게요? 말콤은 고개를 저어요. 선생님은 착한 사람 같아요. 하지만 절 도울 순 없어요. 아이는 뒤돌아 방으로 올라갑니다. 이번에도 쉽지 않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말콤이 오늘 결혼기념일이라는 걸 깜빡했어요. 식당은 예전에 아내에게 청혼했던 그곳인 줄 알고 갔었는데 거기가 아니었던 거죠. 결국 약속에 늦습니다. 말콤이 미안해하면서 나타났지만 아내는 이미 지쳐있는지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습니다. 말콤은 연신사과를 하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막 이리저리 이야기하는데 내가 오늘 맡은 애가 좀 빈센트랑 비슷한 아이인 것 같아. 근데 자해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상처인가? 아내는 흥미가 없는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마침 종업원이 계산서를 가져왔는데 아내는 매몰차게 계산서를 가지고 오더니 돈을 내고 앞을 보면서 말합니다. 결혼기념일 축하해.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횡 나가버립니다. 며칠이 지나고 콜과 말콤은 조금 더 가까워진 듯합니다. 콜이 하굣길을 같이 걸어주고 있던 말콤이 결국 집에까지 같이 들어가게 됐고요. 말콤은 거실에 앉아서 계속 이런저런 대화를 시도하지만 콜은 그냥 혼자 놀면서 묻고 답하기를 계속했죠. 대화는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말콤이 네가 원하는 건 뭔지 말해보라고 하는데요. 이때 콜이 말합니다. 원하지 않는 걸 말하면 안 돼요? 해봐. 전 더 이상 두렵고 싶지 않아요. 한편 아들 방을 청소하고 있던 엄마는 방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빨간색 펜으로 글씨가 가득 적힌 여러 장의 종이였어요. 내용을 살펴봤더니 애새끼 조용히 시켜. 그렇지 않으면 죽일 거야. 마구 휘갈겨진 이 종이들. 9살짜리 아이가 적었다기엔 너무도 끔찍한 말들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간 말콤이 지하에 있는 서재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위층에서 벨이 울립니다. 곧이어 아내가 문을 여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죠. 그런데 웬 남자하고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어디 가는 길에 들렸다면서 요즘 우울해 보인다면서 같이 바람이라도 쐬자는? 아내는 거절했죠. 뭐야 이거? 이웃인가? 친구? 동료? 며칠 후 콜은 학교에서 역사 수업을 받고 있지만 전혀 집중하는 것 같지 않아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학교가 100년 전엔 어떤 곳이었을까?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하자 콜이 문득 손을 들고 말합니다. 사람들을 목매달았던 곳이요. 콜의 대답에 교실은 조용해지는데 선생님은 콜이 틀렸다고 말하지만 아이가 멈추지 않아요. 울부짖는 가족들 앞에서 사람들을 목매달아 밀었다고요. 사람들이 그거 구경했어요. 그리고 침도 뱉었어요. 선생님은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달래면서 아니야 콜, 너 잘못한 거야. 여긴 원래 법원이었어. 여기엔 변호사와 입법위원들이 가득했다고. 그런데 콜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매달았다고요. 콜이 더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날 그런 눈으로 보지 말아요. 그만하라고요. 그러다 콜이 똑바로 선생님을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말더듬이, 머저리, 스탠리! 고등학교 때까지 말도 제대로 못한 바보였으면서 그렇게 보지 말라고! 근데 이내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너 어디서 그런 얘기 들었니? 하지만 콜이 계속 소리쳤죠. 말더듬이, 머저리, 스탠리! 말더듬이, 머저리! 그렇자 선생님이 참지 못하고 콜의 책상을 내려치면서 소리칩니다. 닥쳐, 이 괴물아! 콜은 결국 교실에서 쫓겨납니다. 한편 저녁이 되었어요. 말콤이 퇴근을 하고 돌아왔더니 TV가 켜져 있습니다. 마침 말콤과 애나의 웨딩 비디오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영상을 보다가 당시를 회상하던 말콤은 아내와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서먹했던 이 관계를 좀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기 내서 말을 붙여보려 하는데 아내가 마침 샤워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 찬장에 못 보던 약이 있습니다. 우울증 치료제. 말콤이 아내의 상태를 제대로 알아채지 못한 사이 점점 두 사람이 더 멀어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답답한 마음에 다시 지하 서재로 내려가지만 웬일인지 잠겨 있습니다. 며칠 후 콜은 같은 반 친구 데런의 생일 파티에 초대되는데 엄마도 함께 가긴 했지만 콜이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결국엔 아무 눈에도 띄지 않는 구석에 홀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아이의 눈에 빨간색 풍선이 눈에 띕니다. 끈이 풀려 있었고 나선형 계단을 따라서 풍선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콜도 그걸 잡으려고 계단을 따라서 결국 천장 끝까지 올라가는데 이때 천장의 다락방에서 거친 말소리가 들립니다. 주인님! 문 좀 열어주세요! 말 잘 들을게요! 문 열라고! 안 그럼 죽여버릴 거야! 콜은 옆에 난간을 꼭 잡았고 그저 굳어버린 채 서 있습니다. 귀로 듣는 영화 2부에서 계속됩니다.